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오늘은 좀 해가 떠있는 낮에 리뷰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고프로 히어로 9 기본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는데 차량 소리,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차량이 멈출 때는 오토홀드, 스탑앤고 기능 때문에 시동이 알아서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 말고는 현재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비도 초기화를 하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어갈 수 있는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방지턱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벤츠의 S클래스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달린 G80 이런 차들보다는 서스펜션이 부드럽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탔던 그랜저 하이브리드와는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정숙성과 방지턱을 넘어가는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스펜션은 꽤나 만족스럽다, 4,900만원짜리 중형 수입 세단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꽤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우디 차량들을 타다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고 싶어서 빨리 밖에가 어두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낮에는 아예 앰비언트가 안 나와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내에서 달렸을 때 연비는 지금 14.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까지 합쳐서 종합 연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에코 모드로 달릴 때는 사실 페달을 밟았을 때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터보렉, 그러니까 페달을 밟은 뒤에 엔진이 반응하기까지에 걸리는 그 시간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라이브 셀렉트에서 다이나믹,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포츠 모드를 설정을 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밟았을 때 순식간에 120km를 넣었고요. 135km, 145km 넘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밟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A6가 2000cc 디젤의 가장 기본 모델인데, 사실 스포츠성을 기대하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고 주행을 했을 때는 꽤나 주행 성능이 괜찮다, 주행성의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속으로 달렸을 때 노면에서의 소음도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디젤 차량이지만 정숙성을 챙길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더 조용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연비가 14였는데 지금 한 5분도 주행을 안 했는데 벌써 연비가 15.5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한 15분 정도 주행을 하니까 연비가 14에서 18.2까지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30분간 주행을 했고요. 평균 속도는 61km/h로 32.8km를 주행했는데 현재 연비가 딱 20.0km/L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산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연비가 나오지만 또 국산 중에 이제 G70, G80, 스팅어, GV80, GV70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디젤 차여도 아무리 고속으로 정숙 주행을 하더라도 15가 안 나오거든요. 물론 아예 정속이면 이제 15, 16도 나오지만 통합 연비, 그러니까 시내랑 같이 연비를 측정했을 때는 주로 한 13, 14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현실인데, 확실히 독일차가 이 디젤의 연비 측면에서는 국산차를 압도하지 않나.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유지비가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앞차가 없기 때문에 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한번 쏴보겠습니다. 자, 120km를 넘었고요. 130, 지금 풀악셀은 아닙니다. 130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스팅어 2.5 터보 이런 차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204마력의 2000cc 디젤차 치고는 꽤나 좋은 반응성, 그리고 속도 유지, 그리고 또 디젤은 100km 전까지 이 100에서 110 정도까지는 토크의 힘으로 치고 나가는 또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꽤나 재밌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통풍 시트, 에어컨 가장 세게 틀면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20이 넘게 나오는 겁니다. 절대 연비 주행을 하고 있지도 않고 스포츠 모드도 하면서 시내 주행도 하고 에어컨도 풀로 켰는데 연비가 지금 다시 20.4가 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통제량이 정말 많은 평일 저녁 잠실 시내로 들어왔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시내에서 편한 이유는 차가 멈췄다가 섰다 하는 상황에서 아예 속도가 0까지 떨어져도 다시 자동으로 차가 출발해주는 기능까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좀 아쉬운 게 차가 정차하고 한 20초 이상 지나면은 다시 출발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그 말은 제가 살짝 엑셀을 밟아줘야 다시 제가 지정했던 속도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시작이 된다는 거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20초 이내로 정차되어 있는 정말 계속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는 과정에는 속도가 0으로 순간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출발하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시내에서 굉장히 쓸모있는 기능 같습니다. 이 시간만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늘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렇게 신호등에서도 알아서 차가 출발하게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을 텐데 운전자들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기능을 빼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야간이라 앰비언트도 예쁘게 켜지고, 자,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마치고 거의 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할 때 확실히 어라운드 뷰가 편하긴 합니다. 센서만 있어도 충분히 주차는 가능하긴 한데, 네, 이렇게 집에 도착했고요. 도착했을 때 최종 연비는 19.5km/L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시내 주행, 고속도로 주행, 그리고 중간중간 에코 모드가 아닌 스포츠 모드로 막 140km 이렇게도 달리고 에어컨, 통풍 시트 이런 거 충분하게 켰을 때 나오는 연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을 때 연비 주행을 하게 되면은 거의 연비가 24, 25까지 나오지만 정말 일상 주행을 했을 때는 19에서 20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